안녕하세요, 드마예요. 해외여행 갈 때 알아서 짐들은 다 잘 챙기시겠지만 그래도 장거리 비행을 제법 다녀본 사람으로서 비행의 질을 좀 높여주는 기내용 필수템들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보조 배터리 이런 것들을 수화물로 보낼 수 없고 가지고 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템들이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다. 특히나 전 장거리 여행일 때는 노트북이랑 카메라를 꼭 챙기는 편이거든요. 그 전자장비들도 꽤나 무거운데 그걸 충전할 수 있는 아이템들까지 또 챙기다 보니까 많이 무거워요. 수화물을 붙이고도 들고 있어야 되는 짐이 좀 많다 보니까 사실 저는 기내용 캐리어를 조금 더 선호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행지마다 조금 다른 게 여행지가 유럽이다 하면 캐리어를 두 개를 만드는 걸 추천하진 않아요.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유럽의 그 울퉁불퉁한 돌바닥이 좀 심한 나라들이 있어. 근데 그런 데서 캐리어 하나 끄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수화물 캐리어랑 기내용 캐리어랑 이렇게 두 개 다 못 끌어요. 진짜 던져버리고 싶어. 이번에 저는 또 독일을 다녀왔는데 저는 이렇게 가방을 챙겼습니다. 크로스로 멜 수 있는 타입의 엄청 큰 보부상 백이고요. 양 옆으로 지퍼 포켓이 있거든요. 발 밑에 두고 조금 간단하게 꺼내야 되는 것들, 립밤이나 에어팟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어두면 조금 편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소개하려는 건 이 가방이 아니고 아이템들. 상황에 맞게 뭐 가방이나 캐리어를 선택하시고 그 안에 넣을 필수템들 소개해볼게요. 저 가방 안에 그냥 다 때려 넣으면 뭘 찾을 수가 없잖아요. 아로마티카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그냥 파우치예요. 그래서 이 안에 어떤 것들을 넣냐? 현금, 카드, 귀중품. 자, 일단 현금이랑 카드, 귀중품들은 전부 들고 타야 돼요. 만약에 내가 명품백을 챙겼다? 이것도 무조건 들고 타셔야 됩니다. 공항에서 캐리어를 열어서 누군가 명품백을 빼간. 근데 그거는 공항 직원이야. 그치만 그걸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 우선 이런 상황이 하나 있고요. 캐리어가 분실되거나 지연된다. 현금이나 카드조차 내 수중에 없으면 그 이후에 일정들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 카드, 귀중품은 내가 들고 탑니다. 저는 실제로 캐리어가 안 온 적이 있었어요. 나는 비행기를 탔는데 내 캐리어는 비행기를 못 탄 거야. 이게 어디선가 누락이 됐대요. 그래서 다음 비행기를 타고 제 캐리어가 왔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한두 시간 차이면 그래도 뭐 공항에서 기다리거나 뭐 괜찮아. 위치 추적도 안 되고 한 3일 걸린다. 이러면 갈아입을 옷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옷을 살 수도 없고 미쳐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장거리가 아니어도 꼭 여기 있는 아이템들 이제 펼쳐볼 텐데 이미 이제 여행을 하고 온 상황이라서 조금 지저분해졌어요. 또 이 파우치 안에 파우치 이런 느낌으로 클린함을 위한 이런 파우치가 또 이렇게 있고요. 제가 그 다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바로 인공 눈물. 이건 진짜 많이 눈이 건조함이 평소에 있기도 해서 더 그렇기도 한데요. 비행기가 진짜 너무 건조해. 그래서 평소에 눈 건조가 조금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특히나 꼭 챙기셔야 되고요. 사실 평소에 건조함을 느끼지 못하셨더라도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게 또 항상 건조하진 않더라고요. 어떨 때는 뭐 10시간을 가도 그렇게 건조하진 않아 싶을 때가 있고 달랑 1시간 지났는데 눈이 뻑뻑해 미치겠어 하는 그런 비행일 때가 있거든요. 저는 평소에 눈 건조가 심하다 보니까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뭐 하품해서 눈물을 낸다? 안 나. 인공 눈물은 비행기를 타면 무조건 저는 바로 몸에 지닙니다. 눈이 진짜 안 떠지더라도 더듬더듬해서 눈물을 넣고 이제 눈을 뜨는 렌즈랑 안경. 이제 평소에 렌즈랑 안경을 끼시는 분들은 알아서 좀 잘 챙기실 것 같은데 이걸 기내용으로 꼭 빼두셔야 됩니다. 건조한 기내에서 렌즈를 끼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해요. 렌즈가 이 안에서 막 마르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렌즈를 낀다면 렌즈를 빼고 조금 편안하게 낄 안경을 준비하시고 내릴 때 다시 낄 렌즈도 하나를 준비해 둡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 지퍼백 안에 또 지퍼백 해가지고 렌즈랑 렌즈 집게가 들어있었어요. 두통약이나 알러지약 생각 외로 비행기 내에 상비약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지금 영상을 보는 예비 신부인 듬복이들 결혼식 후에 뭐 하루 있다가 바로 신행을 떠나는 분들 두통약이랑 감기약 무조건 챙기세요. 결혼식의 긴장감이 보통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황 풀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비행기 안에서 풀리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뭐 그 전에 풀렸던 비행기 안에서 풀렸던 상관없이 긴장이 풀리면서 몸살 기운이 오기 시작해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이 여행의 질을 완전 다르게 바꿔주는데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다 했을 때 바로 약을 하나를 드셔야 돼요. 이 비행을 하는 동안 그래도 조금 컨디션이 그나마 회복이 되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여행지에 도착해서
2, 3일까지도 계속 골골거릴 수가 있어요. 보조 배터리, 충전선, 비행기를 타서 할 일이 있어요. 결혼식 때 받은 사진들 정리하기. 꼭 결혼식이 아니었어도 평소에 사진첩이 엉망이었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정리하면 시간 진짜 잘 가거든요. 신혼여행을 가시는 듬뿍이라면 친구들이 카톡으로 보내준 사진들을 전부 다 다운 받아놓고 비행기 타서 할 일이 없을 때 하나씩 정리합니다. 또 저는 평소에 핸드폰으로 메모장을 굉장히 많이 써놓는 타입이라서 그 메모장도 한 번씩 정리를 하거든요. 저는 진짜 시간이 엄청 잘 가요. 근데 그러려면 배터리가 빵빵해야 된다. 그거 아시죠? 비행기 타면 배터리가 그냥 살살 녹아. 그래서 보조 배터리 꼭 있어야 됩니다. 일회용 칫솔 치약. 제가 챙기는 건 이 제품이거든요. 안에 치약 캡슐이 있고 그냥 솔이 간단하게 있고 뭐 끼인 것들을 뺄 수 있는 게 같이 있는, 물론 그냥 치약 칫솔을 챙기셔도 되는데 이 비행기 안에서 양치질을 하드하게 하는 게 뭔가 조금 매너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얘 진짜 거품 별로 안 나고 엄청 개운한 느낌까지는 안 들거든요. 그래도 그냥 이걸로 합니다. 장거리 비행을 하면서 뭐 밥도 먹고 하잖아요. 입안이 너무 텁텁해져. 근데 이 찜찜함이 상당히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으로 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양치질을 하시는 거 좋습니다. 고체치약 같이 뭐 씹는 걸로 해결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요걸로는 그 느낌이 좀 잘 안 나더라고요. 최소한의 칫솔질이 좀 들어가야 그나마 좀 개운한 느낌이 나서 요거랑 일회용 가글, 여기 각을 찾았고 그거 빠질 수 없는 테라브레스 캔디. 어디 좀 길게 나가는 날에는 무조건 챙기거든요. 항상 이렇게 봉지채로 몇 봉지가 마련돼 있어요. 언제나 그냥 얘를 들고 갈 수 있게. 양치질을 하고 이제 입이 조금 더 텁텁해지는 느낌이 날 때 얘를 하나 먹어주면 되게 상쾌해요. 일회용 클렌저. 이제 양치질이랑 마찬가지로 얼굴이 또 찜찜해지거든요. 이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뭔가 찜찜해. 개운치 않아. 일회용 캡슐 타입으로 된 제품들도 많이 쓰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조그만 샘플을 챙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회용 수건. 요거는 일회용으로 쓰는 수건인데 그냥 클렌저 없이 얘를 물에 적셔서 얼굴을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꽤나 개운하고요. 세안하고 나서 물기를 닦아내는 용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물티슈나 이런 간편한 아이템들도 분명히 있긴 한데 저는 좀 피부가 예민한 편이라서 물티슈로 얼굴 닦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요거 뭐 부피를 차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 항상 챙겨서 다닙니다. 팩이나 수분 패드, 기초 케어 제품들. 그래서 항상 수분 타입으로 챙기고 있고 이번 여행에서 챙겼던 건 요거 코시 릴리브 시카 마스크. 조금 더 간편하려고 챙긴 겟리프 트윈 패드팩. 요게 조금 더 간편한 게 마스크 시트는 에센스가 너무 많아서 막 흐르는 느낌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느낌 없이 되게 깔끔하고 하나의 패드가 2개가 들어있어서 그냥 착착 붙이고 있으면 되는. 그리고 이번 비행 기초 케어 제품으로는 요거 아누아 피디알렌 히알루론산 캡슐 100세럼. 요게 또 인공 눈물처럼 생겨가지고 한 번에 그냥 하나 따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건조할 때 얘 따가지고 한 번씩 조금 발라주기 좋았었어요. 지금 이미 여행을 하고 온 상태라서 아이템들이 조금 이 파우치에서 빠졌는데 원래 쓰던 패드 제품을 챙길 때에는 패드 케이스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패드가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이 정도 높이로 여행 기간에 사용할 정도만 딱 덜어서 다닐 수 있는, 거기다 패드를 챙겨서 그걸로 얼굴을 닦아줘도 굉장히 개운합니다. 페미닌 티슈. 제가 이번에 챙긴 건 요거 라엘 내추럴 청결 티슈 요거예요. 만약에 생리가 겹쳤다. 와, 비행기에서 생리 진짜 찜찜해 죽어. 근데 오랜 비행을 하면 이 찜찜함이 진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한 번씩 닦아주면 와, 샤워한 것 같은 개운함. 너무 상쾌해요. 물론 그런 용도로 뭐 쓰라고 나온 제품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물티슈나 이런 것들은 역시나 좀 자극이 가기 때문에 아래를 좀 닦으실 거라면 페미닌 티슈. 근데 저는 이거는 생리 때가 아니어도 항상 챙기는 아이템이거든요. 어쨌든 여자들은 깔끔하게 톡 이게 딱 끊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있잖아요. 구조상 좀 묻어있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구조상 찌꺼기들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좀 냄새가 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싫으신 분들은 페미닌 티슈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거 말고 그냥 낱장으로 한 장씩 들어있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왜 챙겼냐면 얘는 물에 잘 풀어지는 티슈라고 해가지고 물론 변기에다가 직접적으로 굳이 버릴 일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어떤 상황일지 모를 때 내가 간 화장실의 환경이 어떨지 모를 때 막히면 안 되잖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저는 평소에 비데를 쓰거든요. 근데 모든 여행 환경에서 비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좀 민망한 느낌이기도 한데 제 피부도 예민하긴 하지만 몸이 훨씬 더 예민해요. 그 화장실의 휴지 퀄리티에 따라서 내 엉덩이가 아프냐 안 아프냐 이게 좀 갈려요. 그럴 때 얘가 어쨌든 굉장히 자극이 없게 나온 티슈이기 때문에 또 이제 토닥토닥 해주면 저는 여행 내내 이제 엉덩이가 안 아프더라고요. 또 팬티 라이너 아까 이야기랑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꼭 생리가 아니더라도 분비물이 있는 게 아니더라도 속옷을 장시간 갈아입지 못하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붙입니다. 집에서 저도 안 씻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집에서 안 씻으면서 찜찜한 것과 이 비행기 안에서 찜찜함이 이게 격이 다르게 찜찜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꼭 가슴 마스크나 온열한데 장거리일 때 건조함 없는 숙면을 취하고 싶을 때 챙기는 아이템입니다. 이런 아이템들 챙기고 있고 이번 여행에서 얘가 진짜 도움이 됐는데 하필 제자리에 있는 이 모니터가 망가진 거예요. 그냥 망가져서 안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거의 막 귀신 들린 것처럼 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켜졌다가 막 다른 게 막 눌리면서 막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제 잘 시간이라서 전부 불 끄고 어두운 상태에서 얘가 혼자 발광을 하는 거예요. 또 저는 밝은 데서도 잘 자요. 근데 그건 빛이 일정하게 밝을 때인 거고 얘가 밝았다 어두워졌다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 끼고 있으니까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빛들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괜찮았어요. 압박 스타킹, 휴족 시간. 이거는 착용을 하고 안 하고의 붓기 차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좀 많이 걸어야 되는 여행이나 장거리 비행에서는 압박 스타킹은 꼭 챙기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여행 갔다 와서 빤다고 지금 저쪽에 가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압박 스타킹은 밸런스핏 10개 브랜드는 넘게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제일 잘 맞았어요. 근데 얘도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잘 붙는 환경에서는 원래 사이즈보다는 그냥 한 사이즈 큰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제가 S랑 M 사이즈 두 가지 모두 다 신거든요. 근데 S 사이즈는 평소에 붓기가 없을 때 신는 아이템이고 M 사이즈는 자면서 착용할 때나 이렇게 장거리 비행일 때 M 사이즈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꼭 챙기는 거 휴족 시간. 제가 일본 제품들을 엄청 선호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평소에도 없으면 안 되는 아이템이긴 해요. 이게 수족냉증이 너무 심하니까 발바닥에서 발바닥 열감이 너무 뜨겁게 느껴져서 잠을 못 자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건 수족냉증의 일환인 거예요. 그럴 때 이걸 붙여주면 저는 한 30분 있다 열이 좀 내려가면서 잠을 잘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아무튼 뭐 이걸 발바닥이랑 종아리에 붙여주면 좀 붓기감이 덜하게 지나갈 수 있다. 겉옷. 이거는 뭐 사람마다 되게 다르겠지만 저처럼 그냥 살짝의 냉함으로도 추위를 타시는 분들은 이거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이게 더운 날씨에 더운 나라로 여행을 가는 거여도 상공 위에서의 그 냉함이 조금 지속이 되면 추워요. 그래서 두꺼운 겉옷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진짜 얇은 거여도 그냥 긴팔인 겉옷. 그냥 바람을 한 겹 그냥 가볍게만 막아줄 수 있는 겉옷. 이게 필요합니다. 물론 또 담요가 제공이 되기도 하지만 안 되는 곳도 있고요. 뭐 제공이 된다 해도 그냥 자면서 체온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체온 유지가 안 되시는 분들. 저는 제 몸 스스로 온도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아실 거예요. 자기 몸이 어떤지. 양말 신기. 저처럼 이제 수족냉증이 있다면 양말을 꼭 챙기셔야 돼요. 배가 쫄리지 않는 긴 바지. 이것도 사람마다 그냥 다른 건데 원피스가 진짜 편하거든요. 배도 안 쫄리고 헐렁헐렁하니 너무 편한데 저같이 추위를 타는 사람들은 원피스가 발목까지 오는 원피스여도 그 사이로 냉기가 들어오면서 다리 전체가 차가워지고 이 컨디션이 또 떨어지거든요. 저랑 반대로 이제 열감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원피스가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죠. 일회용 슬립. 이게 맨발로 다닐 수도 없고 신발을 신고 있자니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다리가 더 붓기도 하고 일회용 슬리퍼를 꼭 챙겨 다닙니다. 이어폰. 동남아 여행을 가게 되면 이제 같은 비행기 안에 아이가 있을 가능성 아주 높다. 신혼여행지로 많이 가는 곳들을 간다 해도 이제 우연찮게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쩌겠어. 애니까 우는 거야. 애는 원래 우는 거야. 이것도 우선은 상비 느낌으로 챙깁니다. V3T. 비행기에서 진짜 많이 붓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 안에서만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중간에
기내식 먹을 때 그리고 그 다음 기내식 먹을 때 해서 총 3번을 먹었거든요. 진짜 안 부어요. 저도 이거는 완전 박스채로 쟁여놓고 먹는 아이템인데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온병이거든요. 진짜 용량 작은 요만한 보온병. 이걸 빈 케이스로 챙겨가거나 비행기 탑승 직전에 여기다 물을 채워서 갑니다. 비행기에서 당연히 물이랑 다 주긴 하는데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물 한 병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데 물을 상시로 큰 걸 갖고 있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이렇게 조그맣고 가볍게 목을 축일 정도의 양이 들어가는 이걸 굳이 채워가지 않아도 물 한 잔 주세요 해서 그냥 여기다 따라 두던가 이거 드리면서 여기에 물 좀 담아주세요 하면 다 채워주시거든요. 요거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션이랑 립 같은 간단한 기본 메이크업 제품. 이건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챙기는 아이템인데 비행기 내리기 한 1시간에서 30분 전에 저는 항상 살짝 두드립니다. 이게 기분 차이가 너무 커요. 민낯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야지 내 기분이 좀 좋거든요.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챙기는 편이고 또 수화물이 안 왔을 때 요때 간단하게 내가 평소에 쓰던 제품들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돼야 그나마 기분이 덜 나쁜 채로 여행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라도 저는 챙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 제가 장거리 비행일 때 가지고 다니는 기내 필수템들. 장거리 여행이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비행기를 타는 것부터가 여행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시작에서 컨디션이 나빠지면 전반적인 여행의 질이 떨어진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들 한번 보시고 나한테 맞는 것들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나온 아이템 외에도 나만의 꿀템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놓쳤다. 립밤. 전 립밤은 필수템이 아니라 그냥 제 몸과 같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를 까먹은 것 같아요. 립밤을 수시로 바르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도중에도 각질이 그냥 톡톡톡톡 튀어 올라서 얘네들이 엄청 이제 떨어지거나 찢어지거나 하는 그런 입술이거든요. 립밤은 항상 꼭 챙깁니다. 아무튼 진짜 끝.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